네, 김법성입니다. 홍익대 프리파이널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문제죠. 수업 시간에 현경학생은 요거 다 딴 거 써가지고 그죠? 대신 이렇게 나중에 갖다 냈네요. 일단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쓰도록 할게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첨삭 강의를 들을 때는 우선 쓴 문제랑 자기 글 나누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맞다, 현경학생 그게 없겠네요. 제가 복사해서 나눠준 글이 이 글은 없을 테니까 요거 꼼꼼히 보면서 첨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가에서 자, 이렇게 제시문 가 쓸 때 한 칸에 써도 돼요.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한 칸에 쓰시면 됩니다. 한 칸에 쓰는 건 뭐냐면 괄호 문자로 보는 거예요. 즉 괄호를 친 걸 하나의 기호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칸에 쓰셔야 됩니다. 일부러 막 글자 늘리려고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가에서는 인간 배아는 생명,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나에서 미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여성의 임신, 개월수에 따라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를 둘 다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린다. 자, 가급적이면 영어 쓰지 마세요. 그죠? 가급적이면 한글로 쓰세요. 제시문 다에서는 혼란 직전인 사회 상황 속에서 금전적 가치 및 개인의 이익을 다른 인간들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단 가에서 나타난 어떤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했네요. 그죠? 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지금 논제가 물어본 건 요거죠. 인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나다를 각각을 요약할 때 인간의 생명과 관련하여 정리되는 느낌이 나도록,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명을 주어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가는 인간의 생명은 배아의 경우 뭐 이렇게, 나에서의 인간의 생명은, 아니면 산모와 배아의 생명은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주제로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나다가 어때요? 그런 느낌이 덜 들죠. 지금 논제에서 아예 인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타나 있다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가나다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 나요? 그냥 가나다 요약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인간의 생명은 가에서처럼 생명체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녀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나에서는 가보다 태아의 인격을 개인과 사회적으로 배아가 3개월 이전의 인간의 형태로서 완전히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3개월 후에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간의 배아는 착상 이후부터 인간으로서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의 인격적으로서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국가에서 독자적 생존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인격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다에서 개인은 가치를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해리의 모습이 순간적으로는 보아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도 개인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가 개인의 여기 썼네요. 개인에 유지되려면 상호작용인가요? 유지되려면 개인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못할 것이면 무인도에서 사회와 개인이 공존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자, 일단 지금 가를 쓰고 나를 쓰고 지금 다를 썼는데 지금 가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가다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중복된 느낌이 납니다. 좀 줄여주세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일단 앞부분에서 가나다를 썼잖아요. 근데 왜 뒤에 가나다를 또 길게 써요? 압축했으면 됐지. 이제는 뭘 밝히면 돼요? 가나다의 입장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입장에 대한 어떤 각고 다름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글을 써야지. 가나다가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지금 비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조금 아쉬워요. 즉, 내용 정리가 첫 단락 내용 정리, 둘째 단락 내용 정리, 셋째 단락까지 거의 내용 정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글을 쓸 때는, 지금 이게 자신의 견해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서 이 뒷단락을 쓸 때는 가나다의 뭐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보다 차라리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그냥 이 앞부분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평범한 글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경중은 개인이 사회에서 살겠다는 선택을 한 이상 사회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해리의 $10,000도 사회가 없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것 아닌가. 자, 마지막에 이렇게 감탄사 형태로 끝내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학교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해요. 알겠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감탄사 형태로 마무리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다. 그냥 감탄 형태, 감탄 혹은 뭐 이걸 뭐라고 하죠? 설득형 의문문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런 마무리는 좋지 않다. 그냥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경중은 개인이 사회에서 살겠다는 선택을 한 이상 사회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자, 요거는 지금 논의 앞에 가나다 논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살기로 했다라고 해서 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사회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에 살건 살지 않건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 살기로 한 이상 요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 논점이 조금 정확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 논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음. 자, 그럼 뭘 써야 돼요? 생명에 있어서 생명과 이익의 경중, 그죠? 인간의 생명과, 그죠? 이익 간의 어떤 가치 비교나 상호 경중의 판단을 물어보았잖아요. 그럼 글이 생명과 인간 사이의 어떤 경중이 어떤 경우에는 비교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교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어때요? 가나다에 대한 어떤 내용용 정리가 많고 마지막에 어떤 뜬금없이 어때요? 경중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경중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살기로 한 이상 사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인간의 생명과 지금 이익과 무슨 관계예요? 지금 애매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잘못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점 해설지에 나와 있는 답안을 좀 보면서 어떤 형태로 써야 될지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되고요. 글을 쓸 때 총평을 하면요. 논제의 요구를 정확히 서술하자. 논제의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확히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지금 논제에서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점수로는 B- 될 것 같습니다. B-는 안정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이렇게 쓰시면 한 40~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꾸 제시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논제를 보면서 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지금 글을 지금 많이 안 써본 것 같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글을 조금 2~3번 정도 더 써봐야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글은 반드시 다시 한번 고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는
제시문을 쓰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제시문은 힌트에 불과해요. 알겠죠? 제시문은 압축적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논제가 요구한 비교, 그죠? 생명과 이익 간의 경중의 비교,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바에 나오는 어떤 합리성에 대한 시각을 서술하고 그 시각에 대해서 논하라. 라마에 관련해서. 그러면 바에 나오는 합리성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두 개 잘 짚었네요. 그죠? 과학적 합리성은 사변적 추정에서 입증 가능한 사실들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사회적 합리성은 사실 입증에 치중하기보다는 있을 수도 있는 사실들까지 모두 포함시킨다.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은 서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보적 관계이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해결 시 두 합리성 모두 고려를 해서 합리성을 도출해내야 한다. 사회적 합리성은 사실 입증에 치중하기보다는 있을 수도 있는 사실들끼리는 모두 포괄한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조금 더 아쉬우면, 사회적 합리성은요, 사회적 합리성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리성은 사회, 문화, 정치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대마초 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합리적으로 허용된단 말이죠. 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적 합리성은 사회마다 달라요. 이게 합리적 행동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한테 나보다 연장자에게 인사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다 반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마다 합리적인 어떤 문화, 행동,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에서는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은 잘 정리를 했고요. 사회적 합리성만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라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입장에 입각해서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적용시켰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받은 판결임에 집행되어야 하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더 많은 살인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안정성 면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사회적 합리성 면에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증거 불충분 등의 누명 등의 이유로, 그죠? 옳지 못한 어떤 판결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종신형으로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둘 다 적용한 결과를 낼 수 있고, 사회적 합리성의 부분적인 어떤 과학적 합리성을 추가하는 결론이 바람직하다. 오케이. 이렇게 논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종신형, 텍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죠?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글의 분량을 보면 어떻죠? 지금 800자 글인데 여기 지금 앞부분, 뒷부분이 조금 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 번째 글이 조금 이제 적게 되죠. 분량 배분을 조금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즉, 글을 쓸 때 구성을 좀 하셔야 돼요. 마에서는 과학적으로 DDT 사용이 효과적 결과를 로 말라리아 퇴치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강대국들이나 DDT 사용이 반대로 인하여 아프리카 약소국들이 효과적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못하고 있다.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타국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일 수 있다. 하나를 배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사회적 합리성을 중시해야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마지막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는 조금 앞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하면, 일단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어떻게 지금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각 제시문에서 조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라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마는 어때요? 이게 지금 정확히 안 보여져 있죠. DDT를 살포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으로는 아프리카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뭔가 이게 큰 위험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어서 DDT 사용을 억제한단 말이죠. 그 결과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배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사회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앞부분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잖아. 앞부분에 논의된 내용의 결과로 써야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항상 본론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쓰셔야 한다. 알겠죠? 뜬금없이 쓰면 안 돼.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회의 사회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 문화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일본 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을 침략한 거는 일본 사회에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였잖아요. 유태인을 학살을 했는데 그게 독일 사회에서는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이 90%가 넘는 지지를 통해서 나치를 뽑았단 말이에요. 한 사회의 합리성만 따라가다 보면 뭔 일이 생겨요? 큰 문제가 생겨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과 같은 결론은 바람직하지, 지금 마지막 이 지금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1차적으로 총평을 조금 합시다. 총평. 꼼꼼해야 돼요. 논하라고 그랬으면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꼼꼼하게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써야 한다. 지금 두루뭉실하게 지금 써서 조금 글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분량 배분을 해야죠. 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시험이고 상대평가입니다. 논술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지가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좀 더 명확하게 답을 하면서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딱 티를 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째, 논제의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논제의 질문에 지금 명확히 답이 안 돼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논제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생각해서 글 자체에, 특히 홍익 때는 그걸 아주 중요합니다. 글 자체의 완결성.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때요?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꼼꼼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1번 문제는요, 어떤 이익과 인간의 생명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글이 돼야 되는데, 글 자체의 어떤 완결성과 일관성이 을 유지해야 한다. 알겠죠? 자, 쌤 생각에는 홍익대 문제를 한 2-3개 정도 더 써보고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면, 일단 제가 여기다 조금 쓸까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면, 이거 조금 올리고, 저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남은 시간 공부 방법. 자, 일단, 지금 이 두 개의 글을, 이 지금 지난 시간에 쓴 글을 완벽하게 다시 써보자.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다시 써보고 내 글과 예시답을 비교 분석해보자. 자, 그래서 실전에서 그런 형태로 써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다시 써보는 게 좋고,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2개에서 3개 정도 더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전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한경영학생 전체 점수는 요거는 한 B- 받을 것 같습니다. B- 퍼센테이지는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40%. 그래서 안정적인 글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조금만 더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